시작. 해볼까요? 일당은 잘했다. 해봅시다. 네, 우선은 여기 두점 사이의 자기장 세기 비교인데, 아까 공식이 그거였죠. 자기장 세기 B는 상수 곱하기 거리의 반비례 전류세기 B가 이거잖아요. 이때 지금 이런 게 있어요. 첫 번째, 여기 P점은 사실 자기장이 3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도선이 3개니까. 그러니까 얘가 만드는 자기장, 얘가 만드는 자기장, 얘가 만드는 자기장, 이 3개를 합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벡터로 합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제? 그러니까 단순하게 전류를 더하기 빼기 하는 게 아니고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세기를 더하기 빼기 하는 게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좀 알아주세요. 그럼 첫 번째 질문. 간다. 첫 번째 이 왼쪽에 있는 제일 큰 I 쪽 전류 I. 자, 이 전류가 P에다가 주는 자기장 어느 방향이게? 이 방향. 오! 정답! 준성이가 말해주세요. 준성이. 7, 8면을 뚫고 들어가는 거. 네, 자, 내가 다시 말할게. 이거 굉장히 좋은데. 다시 말해줄게. 자, 선생님 몸이 도선합시다. 지금 전류가 발에서 머리 방향으로 흐르는 모습입니다. 전류 I 이렇게.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주변의 자기장이 동심원으로 생깁니다. 주변에 이렇게 생기는 것이. 이해됐어? 자, 원에 접하는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에요. 그럼 지금 내가 이 도선이면 P라는 데는 P는 여기에요. 요 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세요. 이렇게. P를 지나는 원을 그려. 그 원에 접하는 방향이잖아. 이쪽이잖아. 이 상상이야. 이해됐어, 얘들아? 그러니까 7, 8을 뚫고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그러면 들어가는 방향 기호가 뭐였어? 요거였죠. 그래서 얘가 만드는 자기장이 좋아요. 이렇게 합시다. 우리 전류의 색깔이 있습니다. 너는 빨간 전류 해라. 너는 노란 전류 해라. 너는 파란 전류 해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빨간색 전류가 여기 주는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이 있다. 이해됐습니까? 이제 또 질문. 빨간 전류가 Q에도 자기장을 줄 거 아니야. 그럼 Q는 사실은 도선에서 좀 먼 거예요. 그냥. 여기도 있고 여기. 그리고 원이라는 게 한 개인 게 아니잖아요. 동심원으로 이렇게도 있고 더 크게도 이렇게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Q에 주는 자기장도 방향 어때? 똑같이 들어가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요게 있는데 얘보단 좀 약하겠지. 좀 머니까.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해됐어 이제? 따라왔냐? 그럼 간다. 노란 전류 해보자 이제. 노란 전류가 P와 Q에 주는 자기장 방향 알게 하시죠. 전류가 올라갑니다. 전류의 자기장 이렇게 하면 오늘 막 이렇게 오늘 막 이렇게 이거 맞냐? 맞지? 뚫고 나오는 방향 이렇게. 얘는 어때 그러면? 들어가는 방향 이렇게. 이해됐어 이제? 그 마지막 전류도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혼자 아래로 내려간 전류의 자기장. 전류의 자기장. 이해됐어 이제? 그러니까 손이 약간 이렇게 돌지. 뚫고 들어가는 방향. 둘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 네. 제가 할 수는 없고 이렇게 3개씩 있는 거예요. 3개씩. 요 3개를 합쳐줘요. 그러면 원래 정석적으로 할게요. 정석으로 하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떨어진 거리를 네, 요거 한 칸을 그냥 R로 주면 다 거리가 R이거든요. 전부 다 R이잖아요. 만약에 식을 쓰다 그러면 저기 볼게. P 지점에 자기장은 3개가 모여있다.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 빨간 전류, 어떤 상수 K, 거리는 한 칸, 전류색이 I. 이게 있다. 자, 그 다음에 노란 전류. 얘는 나오는 방향이다. 같은 상수 K, 노란색 전류부터 거리는 한 칸 R. 전류세기는 2배 2R. 맞지? 자, 마지막 파란 거. 파란 거는 들어가는 방향이다. 거리가 그렇지. 파란 전류부터 P까지는
거리가 세는 거지. 3R. 그러니까 K 곱하기 3R분의 전류색이 2. 이거를 더하죠. 그러면 방향이 같은 두 개는 더해질 것이고 방향이 반대인 건 빼지겠지. 이 계산을 하는 거지. 그러면 딱 봐도 귀찮죠? 네. 안 귀찮니? 귀찮지. 그래서 내가 만든 게 있어. 쌤이 고2 때 만든 거예요. 자, 우리 반 이거 할 거다. 이 방향 아니면 이 방향이잖아요. 두 개 중에 하나를 부호를 잡을 거예요. 플러스. 자, 그냥 찍어봐. 둘 중에 선생님은 뭐를 플러스 했을 것 같아? 들어가는 색. 들어가는 색. 요거 플러스? 네. 어떻게 알았니?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이거는 규칙이 없거든. 규칙이 없는데 그냥 하는 거거든. 요게 플러스였어. 왜 그랬을까? 닮았어. 그냥 아무 게 없어. 그냥 이거 45도 돌리면 되고 같잖아. 닮았어.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항상 플러스는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내 기준이에요. 근데 가끔 문제를 보면 어떤 출제자가 단 자기장이 시면을 뚫고 나오는 걸 플러스로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방향을 지가 지정해요. 난 항상 욕합니다. 이런 그지 같은 새끼. 왜 나랑 반대로 하는 거야? 나는 평생 이걸 시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난 매번 찍들 안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지. 굳이 이런 말 한 번 하는 이유는 실수할 거야. 내가 실수할 거야. 그러니까 문제의 출제자를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내 기준으로 하면 여기 플러스예요. 그럼 얘는 자동으로 나갔어. 이렇게 하는 거지. 됐지? 그러면 간다. 너희가 좀 빠른 애들이니까 좀 던질게요. 이거 쓸 거야? 이렇게 안 쓸 거야. 플러스 1. 얘 1로 두자. 1 하자. 왜 그러냐고? 거리도 한 칸이고 전류도 1R이니까. 거리 한 칸에 전류 1이니까 1 하자. 그냥 상대적 색이 1 하자. 그러면 자, 노랑이 뭐라 썼을까? 마이너스 2다. 나쁘지 않잖아? 방향은 반대다. 두 배 좀 된다. 그럼 마지막 파란색 뭐라 썼을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다. 거리는 3배니까 3분의 전류는 2배니까 2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더한 것보다 이게 훨씬 빠르잖아.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그럼 더해봐라 얼마야? 계산하면 마이너스 1,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답 나왔죠? 그럼 이 마지막 결론도 우리한테 알려준 게 있어요. 최종 결론이 마이너스. 무슨 말이지? 나오는 방향이다. 세기는 요거 한 개가 만들 때의 세기의 3분의 1 정도 된다. 이해됐니?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숫자로 확 써버리는 거지. 이게 훨씬 빨라요. 제일 빠르고 문제도 간단히 풀 수 있고. 이해됐어? 그러면 자, 지금하고 똑같은 다시 해볼게. 자, 이제 복습. 너희가 불러봐. 요거 세 개 이식했지? 이제 바로 갈게요. 빨간부터 하죠. 빨간이 얼마? 들어가는 플러스 쓸 것 같은데. 플러스 1, 그렇지? 한 칸에 1. 됐지? 자, 노랑이 나오는 거다. 오케이. 마이너스. 거리는 한 칸 똑같고 분모는 1이잖아. 분자가 2겠지. 그치? 그리고 2. 됐지? 마지막 거. 이거 거리 멀다. 하나, 둘, 세 칸. 세 칸이 들어가는 거니까 플러스 3분의 세기가 2. 이렇게 있어. 계산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자, 가자. 부르세요. 플러스. 너무 잘했다. 거리가 하나, 둘, 세 칸. 3분의 1. 그렇지. 노랑이 플러스 2. 바로 쓸 수 있겠지? 나랑이 2. 원래 쌤은 보통 이제 하나씩 하는 값을 써버리는데 그냥 파란 색깔 해볼 거야. 플러스 한 칸이니까 1분의 2 이렇게 쓰자. 알겠죠? 계산하면 숫자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이걸 받아보면 다도 플러스였어? 세상에. 4에다가 3분의 13. 오케이. 알겠죠? 다음 때면 이렇게 하는 거야. 풀려? 풀리겠냐? 이해됐어?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몇 초 되죠? 네. 예. 플러스 파란 색깔인데 플러스예요. 요거 들어가는 거. 파란 색깔. 오른손. 전류 내리세요. 내려가는 거. 내리고 돌리는 거. 이해됐어? 들어가는 게 플러스, 나오는 게 마이너스. 됐니? 오케이. 다 되냐? 간다.
이과 문제 특징. 정방향으로 물어보고 역방향으로 물어보고. 그러니까 P와 Q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똑같다. 방향도 똑같은 거야. 같다 있다. 그 방향도 같고 세기 같은 거예요. 과연 여기는 전류가 어느 방향이고 얼마일까? 얘가 I라고 할 건데 여기는 몇 I고 어느 방향일까? 자, 암산 안 돼. 암산은 안 되지. 이런 게 딱 이과 문제예요. 이제 알겠죠? 느낌 오죠? 그러니까 지금 내 말 이해됐어요? 순방향 문제, 역방향 문제. 알아들었냐? 순방향은 전류를 줄 테니까 자기장을 구해라. 역방향은 자기장 결과를 줄 테니까 원인, 전류를 알아내라. 항상 그래, 모든 문제는. 다 이렇게 푸는 거야. 수능 문제는. 수능 문제. 아주 깔끔하고 잘 맞는 문제. 잘 맞는 영화. 너무 왜 있냐? 또 왜, 그래서 왜 그래? 제가 암산하는 거. 암산되는 대단한 몇명 만나봤어요. 암산으로 푸는 몇명 만났어요, 지금까지. 아, 네, 그 친구 지금 잘 갔는데 걔는 너무 고생 같거든. 좀 더 성실했으면 좀 더 태어났으면 더 잘 갔을 것 같은데 걔 고도 갔을 건데. 네. 그러면 더 잘할 수 있는 애야, 사실은. 되게 모르게 못하는 애가. 근데 걔가 약간 어떤 애냐면 걔 형제가 있거든. 걔 형이랑 동생 둘 다 내가 가르쳤는데 그 형이 공부할 때 시험 물리 시험 좀 풀잖아요. 별로 안 했어. 거의 쓰는 거 나보다 훨씬 적겠어. 나보다 적게 쓰고 잘 맞아. 근데 샤프가 없어. 몽땅 옆에 들고 다녀. 그리고 가방 맨 앞에 그찡 여는 그 보조 이렇게 가방 있잖아요. 거기다가 연필 이렇게 들어가 있어. 연필도 뭉뚱해. 깎지도 않아. 이 자식. 지우개를 없고 맨날. 그래가지고 너희는 샤프 안 살 거야? 괜찮아요. 문장연필 손에 요만하게 집어만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만 아니었으면 더 잘했을 텐데. 이상한 소리예요. 네. 다 보이시냐? 보이시냐? 내가 볼게. 이렇게 볼게요. 좀 뭔가 막연하게 되는 거예요. 막연해서 이게 약간 미지수가 좀 들어가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합시다. 우선 요놈을 빨간 전류로 인식을 하면 빨간 전류가 P에도 자기장을 주고 Q에도 주잖아요. 만약에 P에 주는 자기장을 우리가 뭐라고 쓰면 좋을까? 플러스 1 좋아. 괜찮은 것 같아. 플러스란 말은 들어가는 방향이고, 그치? 거리 한 칸에 전류가 1I니까 플러스 1 쓸게. 이거 뭐라 쓸까? 거리가 하나, 둘, 세 칸이죠. 그죠? 플러스 3분의 1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얘가 뭔지 모르지만 얘가 P에도 하나 주고 Q 하나 줄 거라는 거죠. 둘의 특징이 뭔지 알겠나요? 이게 플러스야 이게 마이너스야. 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여기에 만약에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제공되면 여기는 나오는 방향일 거다. 여기가 들어가는 방향이면 얘는 나오는 방향일 거다. 무슨 말?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 방향이 자기장을 주고 있다. 이거 확실하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쓸게. 좀 느낌이 왔어. 뭔지 모르는 x가 두고 하나를 플러스로 주면 하나를 마이너스지. 그렇지 않을까? 그럼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둘이 뭐가 돼야 돼? 같다 이렇게 나오지. 끝났네. 그죠? 넘기면 이렇게 이해됐어 이제? 확인해볼게. 여기가 플러스 3분의 1이건 딱 맞나? 맞네요. 계산하니까 3분의 2, 3분의 2 밖에 나왔네요. 그러면 자, 요게 3분의 1 플러스거든요. 자기장이 얘가 주는 자기장이 플러스 3분의 1. 전류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올라가는 거, 그렇지. 여기에 올라가는 게 그거야 되겠지. 그렇지? 세기가 3분의 1이네. 거리가 한 칸밖에 안 떨어지는데 세기가 3분의 1이네. 이게 80칸인데 요거 한 칸에 1이었잖아. 전류가 I일 때. 얘는 한 칸 똑같은데 3분의 1이니까 전류 세기가 약한 거지. 답 3분의 1. 풀리냐? 이해됐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지? 요게 이제 전류자기장 계산하는 방법.
여기 이제 좀 약식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문제를 푸세요. 됐지? 그러니까 고맙다. 됐어. 일단 지우려고요. 됐습니까 이제? 그래서 번째고. 자, 그다음에 지금 약간 흐름이 깨졌는데 우리 뭐 하고 있었냐면 그리고 1번, 2번, 3번 중에 1번 하는 중이었어요. 2번은 지워졌어요. 지금 2번이 뭐냐? 원형 도선 자기장. 자, 1번만 강조하면 나머지는 그냥 껌이에요.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자, 2번입니다. 이거는 도선이 이렇게 원형으로 생겼습니다. 여기 전류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본다고 칠까요? 그럼 이때 자기장은 어떻게 생기느냐? 우리 원형 도선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는 거냐면 이렇게 인식할 거예요. 아주 많은 매우 짧은 직선 도선들의 모임. 무슨 말이냐고? 이 원형 도선을 요만큼만 잘라서 보면 요거 거의 직선 같아요. 직선 같아요. 직선 아니지만 직선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잘라보면 여기도 저렇게 흐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직선 도선들이 따따따따따따따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이해됐냐? 그럼 쌤이 엄지를 해볼게. 여기만 인식할게. 여기만 전류에 짜기장 요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 평면을 생각해보면 평면 공간을 그리지 말고 공간을 그려볼까? 전체 공간이면 약간 3차원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은 요 도선을 중심으로 동심원 이런 거 얘를 중심으로 동심원 얘를 중심으로 동심원 실제로 그래요. 얘를 중심으로 동심원 약간 이런 것들이 막 공간에 있는 거지. 그러면 너무 좀 괴랄해요. 그치? 공간 전체를 물어보면 괴랄해요. 그래서 이렇게 공간으로 잘 안 됩니다. 못 냅니다. 정확히 계산이 힘들어서 못 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도선에 놓여있는 평면만 보면 돼요. 도선이 놓여있는 평면만 보면 이해됐어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해볼게. 이렇게 도선이 놓여있는 칠판면만 보면 거야. 여기 전류가 I가 흐른다. 그러면 이렇게 할게. 여기 있는 이 도선을 중심으로 해서 원을 딱 그려보면 이 원의 내부 영역은 들어가는 방향, 바깥쪽은 나오는 방향 자기가 주고 있어요. 맞죠? 내원이 들어갔다가 한 바퀴 돌고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보면 도선의 전류가 이렇게 곳곳에 다 이렇게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원을 좀 그려보면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 이게 된다는 금방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도선의 내부 영역은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장장이 만들어지고요. 바깥쪽은 나오는 방향이 만들어지죠.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와있냐? 쓰시고 할게. 안쪽이 강해, 바깥쪽이 강해. 자기랑 쓰기. 1번 안쪽, 2번 바깥쪽, 3번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같은 걸 있다 어떻게 해서 여기 안쪽과 여기 바깥쪽으로 보고 싶은 거지 내가. 그럼 안쪽이 셀까 바깥쪽이 셀까 같을까? 수평가요? 안쪽 바깥쪽 같다. 생 자기장이 생 안쪽 바깥쪽 같다. 셋 중에 하나 모르겠다. 네, 할 때마다 다르다. 그런 거 5개 나온다고. 안쪽 바깥쪽 같다. 관심 없다. 집에 가고 싶다. 뭐 이런 거. 수평가요? 네, 안쪽 네 바깥쪽 네 같다. 네, 답은 안쪽. 이유가 뭐죠? 정답. 답 늘었어. 촘촘해서. 잘했어. 빽빽해서. 알겠냐 이제? 빽빽하게 보이잖아. 공간이 요만한데 거기 선들이 막 모여있잖아. 그렇지? 빽빽해서. 알겠지? 밀도야 밀도. 그러니까 선이 빽빽한 데가 세다. 이해됐냐? 따라봤지? 그래서 이렇게 푼 겁니다. 그럼 이때 여기서도 자기장 크기를 정확히 계산하는 공식을 배우거든요. 공식 적어줄게요. 원형도선의 자기장 공식입니다. B는 상수가 들어가고 R분의 R. 아까 저랑 똑같은 공식인데요? 맞아요. 차이점. 아까 직선도선은 공식에서 상수가 K1이면 얘는 상수가 다르다. K2.
상수가 같지 않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다 하시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같다 하면 문제가 생겨서 같지 않다 정도 하시면 괜찮습니다. 혹시 아까 이거 상수 기억한 사람 있냐? 오 대박 상수 너 이거 쓰는 거 아닌가? 와 상수 기억한 애들이었어? 대박 장난 아니다. 훌륭하다. 와 이거 상수 잘 모르는 거였구나. 와 훌륭하다. 그럼 상수 안 해줄게. 좋아. K2 얼마냐? 2 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 파이가 곱해져요. 그냥 느껴서 원으로 바뀌어서 원주를 곱하나 봐. 괜찮아. 좋아. 큰 문제 없어. 그래서 또 다른 차이점. 자, 요 R이 뭐였지? 뭘 뜻하는 거지? 이 R. 그치? 직선 도선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맞지? 직선부터 거리였잖아. 어떤 말은 한 칸이고 어떤 말은 세 칸이고 그랬잖아. 그치? 자, 이 R이 뭐다? 정답. 원형 도선의 반지름이에요. 이거는요 아무 R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 녀석은 원형 도선을 만들었잖아. 그 원형 도선의 반지름이에요. 그러니까 뭐만 들어간다? 딱. 요거만 들어간다. 딴 거 넣으면 안 돼. 딴 걸 못 넣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사실은 이 공식은 좀 제한적인 공식이에요. 무슨 말이냐? 원형 도선 자기장을 구할 때는 중심만 구해요. 다른 데를 못 구해요. 다른 데 구할 수 있나요? 네. 어떻게 구하냐? 적분. 비오사바르 법칙이라고 있어요. 이건 진짜 아주 그지 같은 공식이 하나 있어. 그거를 대학교 때 배웁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좀 공부 열심히 하시면 그때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일반 물리 책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안 나눈다. 안 낸다. 그래서 여기 자기장이 얼마예요? 관심 두지 마. 여기 얼마예요? 몰라. 여기 얼마예요? 얼마 있겠지? 몰라. 어디만 구한다? 여기만 구한다. 중심만 구한다. 그래서 문제를 만들 때 자유도가 떨어져요. 알아들었냐? 문제를 만드는데 제한적이니까. 자, 직선 도선이야. 제일 좋은 게 직선 도선이에요. 왠 줄 알겠어? 이 도선이 있으면 여기를 물어봐도 풀 수 있어. 여기를 물어봐도 풀 수 있어. 여기를 물어봐도 풀 수 있어. 어느 곳을 물어봐도 자기장 다 계산할 수 있어. 근데 원형 도선 여기만 내야 돼. 딴 데를 못 내. 공식이 아예 없다는 거야 너한테. 알겠니? 그래서 제한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한다. 공식 형태 똑같으니까 기억은 잘 되겠죠? 하나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상수가 다르고 뭔가 R값이 다르고 중심만 구할 수 있다. 그거만 좀 들어가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원형 도선을 문제를 만들려고 하면 어떤 형식으로 만드느냐 이거 지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원의 중심밖에 못 구하기 때문에 중심이 같은 원형 도선들을 냅니다. 중심이 다르면 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것도 못 내고요. 여기에 자기장이 얼마인가 물어보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한번 해볼게. 자, 너 안쪽에 있는 도선은 색깔을 바꿀까요?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돌고 있는 중이고 전류 세기는 I입니다. 두 번째 도선은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중이고 전류 세기가 I입니다. 세 번째는 어느 방향인지 모르겠습니다. 전류 세기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 중심에서 세 원형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을 합쳤더니 중심에서 자기장 값이 0이 됐습니다. 이제 알겠죠?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그러면 제일 바깥쪽 도선의 전류는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세기가 얼마일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일단 방향부터 잡읍시다. 자, 함께 우선 노란 전류가 요 가운데다가 자기장을 주겠죠. 이거 자기장 세 합치는 거죠. 자, 너희가 쌤한테 배웠으니까 우리 위반 느낌대로 하자. 자, 노란색도 쓸게. 네, 도선의 중심에 노란색이 주는 자기장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맞아? 플러스 맞아?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들어가라는 얘기잖아 지금. 어떻게 했어? 그렇지? 오른손을 이렇게 해봤니? 이렇게 해봤니? 괜찮아,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 내가 이렇게 원형 도선을 짧은 직선 도선을 의미했으니까 여기 조그마한 구간 잡아가지고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고
얘가 자기장을 주고 있겠지. 괜찮은데 조금 더 빨리 하는 방법 혹시 아세요? 이게 손가락은 똑같이 쓰는데 역할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원형부터는 내 손가락이 전류가 되는 거예요. 동그래지니까 내 손가락이. 그러니까 전류가 도는 방향으로 내 손가락을 감싸지고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깁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동그란 게 없네. 감싸지만 하는 거 없나? 이걸 넣을 수도 없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뜻인데 지금 노란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돌잖아요. 자, 보세요. 이게 어떤 원형 도선이 있잖아. 내 손가락, 오른손이야. 내 손가락을 시계 방향으로 얘를 감싸지는 거지. 이렇게 감싸지는 거야. 요거는. 이해됐어? 그럼 검지 보세요. 검지 이렇게 돼. 심판 쪽으로 들어가지. 이게 중심의 자리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빨라. 이게 빨라. 이해됐냐? 이해됐어? 이렇게 감싸지고 찔러놓은 거야. 그러니까 전류의 자기장. 원래는 엄지가 전류였잖아. 전류의 자기장 이렇게 했잖아. 이거 말고 바꿔서 전류의 자기장. 알겠어? 다음 때 전류의 자기장. 전류의 자기장. 이렇게. 됐어? 들어가는 방향이지? 좋아. 그러면 너 좀 잘하지 않나?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오 좋아. 오 센스 있네.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지. 아 소리. 아씨. 아 멍충이. 아 멍충이. 아 멍충이. 아 이거 줘야 됩니다. 그지? 아 이거 안 주면 안 되잖아 원래. 이거 줘야 됩니다. 아 소리. 진작은 했겠지만. 그러면 뭐 플러스 1 됐지? 그럼 자 두 번째 거 알고 있는 파란 전류 얼마 줄까? 그렇지 마이너스 되는 거 알겠지? 방향 바뀌었잖아. 마이너스고 얼마지? 거리가 2배 크니까 2분의 1 됐다. 그러면 둘만 더하겠다 뭐가? 플러스 2분 남는 거예요. 마지막에서 빨간색까지 뭘 해야 될까? 마이너스 만들었어 이게지. 얼마 만들어야 돼? 2분의 1을 만들었어. 이걸 만들 수 있는 전류가 필요한 거야. 이제 알겠지? 이제 이걸 만들 수 있는. 간다. 그럼 간다. 이걸 만들 거야. 마이너스를 만든다 그랬지? 그럼 방향부터 잡자. 마이너스면 노랑이랑 파랑 중에서 파란 방향. 그렇지. 이렇게 올려야 돼. 근데 문제가 생겼어. 밑에 분모에 뭐 들어가야 돼? 원래 뭐 들어가야 돼? 그렇지. 3 들어가야 되잖아. 거리가 3이니까. 거기에 전류 세기 때문에 뭔가 분자값을 썼을 거 아니야. 이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필요하다. 여기 뭐 들어가야 돼? 1.5 들어가야 되지. 전류 세기 얼마? 1.5R. 맞잖아. 그러니까 분모에는 거리 효과를 넣고 분자는 전류 효과를 넣는 거야. 거리와 전류잖아. 그러니까 거리에 3이 들어가야 되잖아. 무조건. 세개보니까 그러니까 계산 결과값이 2분의 1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이게 합쳐서 0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끝났다. 이거 플러스 전류가 1.5I가 들고 있다. 이렇게. 되니? 할 수 있겠어? 쉽지? 할만하지? 왜? 이해됐냐? 시간 좀 늦게 와서 괜찮아? 네, 됐습니다. 통과. 다이가 마지막 솔로노미트 공식 바로 쓰겠습니다. 상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네, 케이스 3. 혹시 상수 얼마인지 아는 사람이 있냐? 그냥 찍어요. 아까 첫 번째가 2였지, 두 번째가 2파이지, 세 번째가 뭐야? 2파이 제곱고 4파이. 아, 이거 훌륭했어. 좋은 시도였어. 좋은 시도였어. 4파이 제곱, 2파이 제곱 좋은 시도였어. 네, 4파이. 그리고 4파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상수 올라가니까 칠게요. 점점 커졌다는 것만 알면 될 거야. 그치? 커졌다. 그 다음에 뒤에 좀 다르게 된 거예요. 뭐 들어가느냐? 들어갑니다. NI가 들어갑니다. I는 뭐지? 전류죠. 당연히 전류 들어가겠죠. 이게 모든 공식에 지금 전류가 다 포함되죠. 전류가 셀수록 자기장이 세니까 당연한 거야. 저 N 값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N. 자, N이 뭐냐 하면 가문수입니다. 그런데 그냥 가문수가 아니에요. 그냥 가문수가 아니에요. 단위 길이란 가문수.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해야 될까?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문자로 합시다.
L 하고요. 거기에 감은 총 횟수를 대문자 N으로 써요. 총 횟수 대문자 N. 좀 큰 느낌이 나죠. 대문자 소문자니까. 대문자는 진짜 많이 감은 총 횟수. 뭐 300번, 뭐 500번은 500, 300번. 그다음에 이 길이, 이 길이 폭. 그래서 폭분의 총 감수수. 나눠버리면 단위 길이당 감수라는 얘기가 생깁니다. 단위 길이당 감수.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거 보시면 되죠. 이렇게 해볼까요? 300번 맞나? 30번 할까요? 사실은 300번 좀 감습니다. 훨씬 더 감습니다. 근데 이거 혹시 감아본 사람 없나요? 어떤 분? 감아봤나요? 어릴 때 뭐 했길래 이렇게 뭐 많이 하는 거야? 그걸 해봤어? 전에도 뭘 해봤잖아요. 물어볼 때마다 뭘 해봤어. 우진이가 좀 열심히 공부했다. 혹시 다닌 학원이 학원 아니었어? 학교에서 했다고? 중학교였길래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과학의 문제가? 그냥 동아리에서 중학교 어디야? 네. 구성준 손들어봐. 네. 혼자니? 구성준만 같이 했니 혹시? 안 했어? 네. 알겠습니다. 많이 해봤던 거죠. 이게 훨씬 많이 감더라고요. 이거 감는 장인이 있습니다. 일본에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 장인이 가는 걸 잘 안 써요. 기계가 써요. 근데 옛날에는 그 장인이 가면 성능이 엄청 좋아서 기업들이 그 장인한테 이제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 장인이 이제 바빠. 얘들 못 가면 못 받는 거고 진짜 누가 나가는 게 아니었대요 진짜. 근데 요즘에 기계가 쫙쫙 감아주죠. 어쨌든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30분 하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계산하려고 하면 여기 n 값에 얼마를 더해야 될까? 얼마가 들어가야 될까? 공식에 따르면 n 값은 길이분의 총감수잖아요. 그렇죠? 길이를 넣을까요? 20. 단위가 보세요. 센티미터입니다. 감수가 30되죠? 그리고 얼마? 1.5?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쓰는 길이는 항상 미터로 보셔야 됩니다. 항상 미터입니다. 무조건 미터입니다. 기본 단위 미터입니다. 그냥 얘들아 20cm를 1m로 바꿔야 돼. 20cm를 1m 바꿔야 돼. 몇 미터가 몇 cm가 1m냐? 100cm가 1m지. 그러니까 이걸 100cm로 바꿔야 돼. 그럼 밑에 곱하기 5 하잖아요. 곱하기 위에 5 해야겠죠. 100cm당 150회 감긴 수준이다. 100cm에 150회 감긴 수준이다. 다시 말해서 1m당 150번 감긴 코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150 넣어줘야 돼. 이해됐어? 따라왔냐? 저걸 넣는다. 그래서 요게 의미하는 바가 단위 길이당 감수가 됩니다. 단위 1m죠. 1m당 감수를 넣는다. 그러면 이 식의 의도하는 거네. n 값이 클수록 자기장이 세다. 그러면 어떻게 n을 크게 할 수 있을까? n을 크게 하는 방법. 감수를 많이 하면 되죠. 다른 방법. 짧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다? 빽빽하고 촘촘하게 가. 그러니까 분성하게 가면 안 되고요. 딱 붙여가지고 빽빽하게 촘촘하게 가봐야 자기장이 아주 세지거든요. 그래서 그 장인이 그랬을 거예요. 그 장인 아저씨가 이제 손에 힘을 줘가지고 이 에나에서는 갔는데 그냥 빽빽하게 그치? 장인 형식을 들여가지고 하는 거지. 알겠지? 빽빽할수록 세다. 빽빽하게 세고 전류가 강하게 세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저 식을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뭐 좀 더 깊게 부분 해봅시다. 요 그림 좋으니까 살릴까요? 알아들었죠? 알아들었죠? 같은 애. 가문수는 네? 이렇게 해볼까? 자, 간다. 이렇게 감긴 솔레노이드와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전류색이 I 됐지? 간다. 솔레노이드가 만드는 자기장 위에 거 밑에 거 누가 셀까?
가솔레노이드, 나솔레노이드. 솔레노이드 자기장 세기, 가의 솔레노이드와 나의 솔레노이드는 누가 더 셀까? 어쨌든 그만합시다. 많이 했으니까. 누가 더 셀까? 투표하고 싶고 싶대는데 정말 잠깐 누가 셀까? 자, 누가 셀까? K 곱하기 NI. K는 같고 N도 같고 우리는 이렇게 N밖에 없지. 이제 N을 결정한 원소가 길이분의 총합함수. 식 어디에도 감을 때 원의 크기는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지? 감을 때 원의 크기 전혀 없다, 그지? 식의 반영이 안 됐지. 원을 크게 감든 작게 감든 상관하지 않는다. 알겠어? 다음 뭐야? 다음. 물리식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식에 들어가는 문자에 영향을 주는 거고 식에 들어가지 않는 문자 영향 안 주는 거야. 너희가 선입견하지면 안 돼. 좀 작은 게 세지 않을까요? 너 잠깐만 들어보자. 이거 틀린 사람들 보자. 누가 세다 그랬어? 생각해. 아니 같다 안 한 사람들, 같다고 안 한 사람들 있으면 가하고 나중에 누가 세다 그랬어? 나가 세다 그랬어? 그건 좋은 거야. 왜냐면 가까워서 생각했지. 그것도 아니었냐? 큰 게 좋아요 생각했지. 아니 야 이거 좀 문제가 많잖아. 큰 게 좋은 게 아니잖아. 아니 도선에서 가까워야 쓸 거 아니냐. 그게 정상 아니냐? 도선에 가까운 게 쓰잖아. 그러니까 아마 나를 선택한 애가 더 많았을 것 같은데 혹시 본인이 가 생각했다면 좀 큰 게 좋아. 그러지 말고 아마 나를 좀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근데 둘이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학교 내신 나는 내고 싶어하는 문제가 잘 안 나와요. 수능 형식이 아니라 잘 안 나오는데 만약에 학교 쌤이 수능 형식 말고 좀 다른 그냥 좀 정통 물리를 하는 쌤이면 이걸 되게 내고 싶어요. 근데 한번 해볼 테니까 풀어봐. 이게 완전한 원일 거 아니냐. 그 밑에 이 감는 원의 반지름을 다 매겨주는 거야. 요 녀석의 반지름이 R 정도인데 요 녀석의 반지름은 그 두 배가 나까지 할 거지. 이해됐어요? 풀 수 있잖아. 가능하지? 그 밑에 쌤이 이 솔레노이드를 한 옆에서 보면 사실 이렇게 생긴 코일이니까 이게 구역이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터널 같은 게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터널을 딱 보자 이것입니다. 그 터널을 바라봤더니 얘를 바라봤더니 그만한 터널이야. 그치? 이거 좀 너무 작으니까 조금 키울게요. 키울게. 가와 나에서 터널이 그만하게 보이는 거고 얘는 더 크겠지. 이렇게 보이는 거라고. 이해되냐 이제? 근데 봤더니 이 나를 지나는 선이 네 개 딱 그려지게 펴는 거야. 그럼 간다. 여기는 몇 개 넣어야 될까? 학교 소수는 이걸 표현해. 이게 나의 단면도의 50도다. 그러면 가의 단면도를 상상해서 그려내라. 서술형 그렇게 하는 거지. 이해됐냐? 이게 문제도 알겠어? 이해해버렸어? 배운 거 같은데요? 배웠어? 방금 한 대로 가와 나의 자기장이 같다. 지금 막 들려. 훌륭해. 내가 잘 가르쳤나 봐. 자기장이 같대. 주문할게. 자기장이 같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선 개수가 같은 거야? 아닐걸. 선 개수가 무슨 개념이지? 선 개수는 어떻게 쓰지? 이거 빵점 맞는 거. 그렇지. 병실할 때서 이게 선 개수지. 이게 개수지. 우리 아버지가 마당에다가 대파 심었지. 대파 몇 개 나왔어? 20개 나왔잖아. 그게 이거지. 총 개수 말하는 거지. 근데 지금 내가 묻고 싶은 건 자기장이잖아. 그지? 자기장은 같다 얘가. 같잖아 자기장. 자기장이 똑같은데 밭이 면적이 몇 백커? 밭의 면적이 몇 백커냐고. 지금 봐봐. 이게 반지름 R짜리 원 바다냐? 원은 바다냐? 밭에 우리 아버지 대파 심은 거 봐봐. 지금 4개 심어놨잖아 밭을. 근데 이게 지금 반지름이 2배잖아요. 그럼 반 면적이 4배가 되잖아. 그 4배인데 밀도가 같아야 될 거야. 같은 밀도지, 그지? 자기장 색이 똑같다는 건 같은 밀도라는 얘기니까. 그럼 몇 개 들어가야 돼? 16개. 그렇지.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열다, 16개 정도 집어넣으면 둘이 빽빽한 게 비슷하게 나와.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냐? 이게 정통 물리. 그러니까 원래 수능 물리가 아니고 정통 물리 이렇게 내야 돼. 개념 잡혔냐?
그치? 오케이. 이게 솔레노이드입니다.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됐죠? 아까 전에 선생님이 훌쩍 그렸던 그 토로이드 본 적 없나요? 토로이드? 이렇게 하려고 보면 됩니다. 솔레노이드를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말아보는 거예요. 이거 어디 쓰는지 몰라? 토로이드. 토네이도한테 토자거든요. 솔레노이드가 토네이도처럼 됐다 해서 토로이드인데 이 토로이드에 토자가 들어가는 게 토카마입니다. 토카마. 쳐줘. 토카마. 장치 이름인데 토카마. 수소 핵융합 발전할 때, 핵융합 발전할 때 그때 들어가는 필수자입니다. 여기 강하게 전류를 흘려서 아주 센 자기장을 만들어 놓고 그 자기장 공간에 그 수소 이온을 가두는 거예요. 수소 핵융합 우리 저번에 했던 거 질량할 때 그때 핵융합 발전할 때 그때 수소를 막 1억 켈빈 이상으로 아주 뜨겁게 만들어서 그걸 공간의 센서로 융합시키는 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플라즈마 상태의 수소를 운용하는 게 있고요. 근데 너무 뜨겁잖아. 걔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어. 근데 공간에 띄워놔야 돼. 근데 공간에 띄워놓으면 마구잡이 흩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아주 강하게 자기장을 걸어가지고 자기장 속에서 이런 대전입자들이 가둬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강한 전류를 흘려서 엄청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서 수소 이온을 거기에 가두는 거예요. 이거 토카막 장치입니다. 우리나라 이거 제일 잘합니다. 이거 제일 잘합니다. 토카막 장치 세계 1등이에요. 그래서 핵융합 발전에서 핵심 장비의 토카막을 우리나라가 알겠습니다. 여기 뭐 들어봤냐? 토로이드 토카막? 그래서 내가 옛날에 한 때 꽤 됐다. 꽤 됐는데 우리나라가 이거를 잘 만들어서 이거를 과학 기자가 이제 인터뷰하고 막 신문에 냈는데 그 과학 기사 제목이 끝내줬어. 그 제목이 뭐였느냐? 지금도 잊혀지지 그 사람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게 제목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물질을 담는 가장 차가운 그릇. 이렇게 표현했어. 딱 제목 보자마자 내가 완전 감동했어. 딱 클릭하다가 우와 이런 문학적인 표현을 연습하게 하는구나. 약간 이 과학기자 이래야 돼. 이 정도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 진짜. 이게 무슨 말이겠어? 세상에서 제일 뜨거운 물질. 바로 1억 켈빈 이상의 수소. 근데 그거를 가둘 수 있는 그릇. 이제 공간에 띄우는 그릇인데 그게 자기장이잖아. 근데 왜 이 말을 쓰느냐? 초저도체 같은 거. 엄청 강한 전류를 흘려야 되니까. 그러면 임기온도라 그러지. 영하만 200도까지 가요. 그러니까 임기온도 떨어뜨려가지고 막 초전도체에서 아주 강한 전류를 흘려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차가운 알겠어요? 이제 차가운 그릇 표현하지. 끝내주지 않는 이 문장. 나 이거 볼 때마다 감동했어. 와, 딱 보다가 딱 기사 제목 딱 보자마자 딱 알겠는 거야. 와, 이게 뭔지 알겠다. 이게 딱 누르고 싶다 진짜 그지. 이게 북한 요장치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물리2에서 이걸 시험에 내거든요. 이게 공식도 또 있어요. 공식도 있는데 물리원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고 이거는 이게 필요합니다. 안쪽 반지는 바깥쪽 반지는 이 두 개 들어갑니다. 두 개 들어가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장이 요 아래 먼저입니다. 밖에 안 나옵니다. 갇힙니다. 딱 그 턴을 안쪽으로 쫙 자기장 엄청 세게 알겠지? 됐지? 넘어갑시다. 하나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 절규의 자기장 배우는 거. 그러면 우리 책 볼까요? 이제 가봅시다. 쌤이 거기 대표를 넣어놨어요. 지금 자성을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지금 한 장 넘기시면 거기 막 자성 적혀 있고 이제 자성 이건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자기장 이완 넘기 찍어보시면 되고 그렇죠? 네. 쭉쭉 넘기시고 자성은 싫어요. 넘기시고 그냥 깨야 되는 척까지 해보시고 좀 넘기면 대표문항 나옵니다. 위에 대표문항 1번은 아까 전에 쌤이 했던 문제죠. 비슷한 문제죠. 이거를 각자 해보시고 답만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에 2번 해볼 거예요. 대표문항 2번. 이게 제대로 된 수능 문제 비슷한 거거든요. 이 문제가 소화되면 대표를 다 한 거예요. 이분들은. 이제 문제 쓰는 거 풀어보시죠.
약간 어렵죠? 짐작이 잘 안 되죠? 이게 퍼즐같이 문제 풀어야 돼요. 퍼즐처럼. 쌤 풀어드릴게요. 쌤 다 적었습니다. 이거 읽어보셨을 거고. 이렇게 지금 P의 전류가 흐르고 Q에도 전류가 흐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디를 흐르는지 보세요. 여기에 자기장 세기에 가는 작용이에요. 왜 그럴까? 직선 노선은 어디나 물어봐도 다 자기장 구할 수 있죠. 근데 원형 노선은 어디만 구한다고 우리가? 중심만. 그러니까 둘이 같이 내면 여기밖에 못 물어보는 거예요. 딴 데를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지금.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A에서 딱 자기장 물어봅니다. 그러면 A에서의 자기장 세기가 지금 정의된 건데 여기 자기장은 당연히 P가 주는 자기장과 Q가 주는 자기장을 합쳐야 돼요. 알겠지? 근데 B가 너무 많아 지금. 네, 첫 번째 실험 보면 지금 P에 전류가 I0가 있거든요. 근데 방향을 숨겨요. 위로 가든가 아래로 가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숨겨놨고 그 상태에서 어머! 자기장 세기 0. 0 이게 핵심이죠. 0 됐어. 그렇지? 그럼 무슨 말이냐? P가 주는 자기장과 Q가 주는 자기장이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라서 둘이 상쇄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핵심 포인트지. 퍼즐의 딱 열쇠의 시작. 0. 이게 0이구나. 이거 P가 준 거랑 Q가 준 거랑 C가 준 거랑 이 말이잖아. 알겠어? 그러면 우리 이렇게 되니까 자 P가 만드는 자기장과 Q가 만드는 자기장을 우리반 느낌으로 표현 만들자. 이 실험마다 표현 만들자. 실험 3번 했지? 간다. 우선 이거부터 Q부터 알 수가 있네. Q는 전류가 시계 방향에 주어져 있어요. 맞죠? 물어볼 게 있으라. Q가 주는 자기장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뭐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무슨 말이야? 들어가는 거야 나오는 거야? 들어가는 거 맞잖아. 전류에 누가 이랬잖아. 전류에 자기장 맞지? 들어가는 거지? 그래 좋아. 들어가는 게 있다. 뭐 얼마 있니? 모르지. 얼마 있는지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X라 두거나 1 할까요, 선생님? 1도 괜찮아. 나쁘지 않아. 1도 괜찮아. 1 할까? 좋아. 1 하자. 그러면 잠깐만요. 얘가 뭘 줬을까? 마이너스 1 줬겠지. 그럼 마이너스란 말은 무슨 말이야? 나오는 방향 장장이 필요하잖아. 그건 여기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야 여기 나오는 게 되냐? 그렇지. 내려가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플러스 Y야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였다. 그래서 I0이 마이너스 Y였다. 마이너스 Y에 전류가 I0면 마이너스를 주나 보다. 물어볼 게 있으라. 여기 I0와 이 I가 세기가 똑같아? 아니야. 다를 거야. 알겠지? 이제 상수값이 똑같았니? 아니야. 상수 달라. K가 달랐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물어본 건 아니야.
뭔가 다른 전류다 이거지. 뭔가 다른 전류를 적절하게 줬다. 적절하게 줘가지고 자기장이 0되게 한 전류다 이 말이야. 이거 알겠어? 됐지? 그럼 이건 이해됐다. 그럼 갑니다. 요게 기준이야. 두 번째 실험 갑니다. 두 번째 실험에서 변하지 않은 게 있어. Q는 우리가 안 바꾸는 거야. 문제에서. Q는 항상 이거 플러스 1이었던 거야. 무조건. 얘도 플러스 1이었던 거야. 뭔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얼마 들어가겠다. 찾아봐라 이제. 실험 봐봐. 잘 만들었지. I0 같은데 전류 방향만 반대로 바꿨다. 이 소리잖아. 맞잖아. 그래서 이걸 찾아냈지만 우리가 바꿨잖아. 그럼 뭐가 될까? 직선도선 전류 방향 바뀌면 자기장 방향 반대가 되겠지? 여기 뭐 들어갔을까? 플러스 1로 바뀌지 않았을까? 얘랑 비교했을 때 이거는. 그치?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면 둘이 합쳐지겠지? 합쳐진 결과가 뭐야? 얘한테 플러스 2지. 근데 그거를 준 거네? 이렇구나. 아, 이게 뭔 소리니? 우리가 잡은 건 상대값이잖아. 상대값 2라는 게 자기장색이 얼마로 표현하자? B제곱으로 표현하자. 그러니까 2라는 게 바로 뭐다? 이게 B제곱이구나. 이 말입니다. 여기서 방향도 나왔다. 이거 방향.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 부호 뭐야? 플러스잖아.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 들어가는 거. 그렇지. 미음 방향은 뭐다? 이거? 아, 들어가는 방향 말한다.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2가 B제곱이니까 우리가 잡았던 따라서 1이라는 값은 2분의 B제곱으로 이렇게 이게 생겼지. 맞잖아. 1은 2분의 B제곱을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알겠냐? 이해됐어? 그러면 자 마지막 똑같다. 간다. 그리고 2R이 됐어요. 그리고 방향이 마이너스 1이고. 그러면 얘랑 같은 방향이니까 여기에 부호는 마이너스였겠죠? 그리고 전류가 2배가 됐으니까 자기장 쓰기가 2였겠지? 그리고 이렇게 하면 계산하면 뭐 나왔을까? 마이너스 1 나왔겠지? 그 마이너스 1을 우리가 자기장을 값으로 표시하면 뭐라 써야 될까? 1은 2분의 1이잖아. 그치? 마이너스 2분의 B제곱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지. 되겠냐? 그리고 여기 얼마 줘야 돼? 2분의 B제곱.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지. 여기 뭐 들어가야 돼? 나오는 방향. 그러니까 B가 다 풀리는 거야. 이게 퍼즐처럼 푸는 거야. 알아듣겠냐? 이해됐어? 이게 퍼즐 좋아해야 돼. 딱 퍼즐 문제야. 스토크 딱 퍼즐 문제야. 그러니까 퍼즐 좋아하는 친구도 잘 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 단원이 약간 그 킬러라는 게 뭐냐면 요 문제가 좀 친숙하고 잘 되는 친구들은 재밌게 풀어요. 근데 이게 스토크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 이게 퍼즐 잘 안 되는 친구들이 너무 어려워 이쪽 단원. 근데 푸는 법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자료에서 그러니까 스토크가 이런 특징이거든. 잠깐 겁나 많아. 제일 먼저 풀릴 때를 풀 줄 알아요. 여기를부터 파고 들어간다. 여기를 좀 찾아가지고 이거 좀 하면 이 숫자 찾아지고 이거 칸 찾아지니까 이거 찾아지고 이런 느낌이거든.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내가줘요. 그래야 그쪽이 잘. 알겠지? 오케이 좋아. 마무리. 시작합시다.